내가 그 집에 왜 갔을까 돌아오는 길에 눈물만 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혜와 웰빙입니다.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다녀오고 나면 마음이 괜히 허전하고 서운해요. 내가 괜히 갔나 싶고 또 가긴 싫고. 자식이 미운 건 아닌데 마음이 좀 그래요. 자식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.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먹을 거 있으면 먼저 입에 넣어주고 내 잠자리는 젖은 자리, 자식은 마른 자리에 눕혔던 세월입니다. 그런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나면 언제부터인가 그 집의 문턱이 높아집니다. 그래도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. 근데 돌아오는 길 마음이 왜 이리 무겁고 씁쓸한 걸까요? 그런데요, 그 마음 어머니, 아버지만 드시는 게 아닙니다.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집에 갔다가 괜히 왔다는 마음으로 돌아오세요.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들도 많고 모든 자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제는 자식 집도 내 마음대로 못 가겠다고 느끼시는 부모님들의 속마음을 대신 이야기해 드립니다.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. 오늘은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그 속에 담긴 이유 10가지를 찬찬히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. 우리의 경험, 우리의 감정, 그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1.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집 앞에서 서 있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도어락 번호가 바뀌어 있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. 어머니, 그냥 무턱대고 오시면 어떡해요? 오시기 전에 연락은 주셔야죠. 그 말에 가슴이 뻐근했습니다. 이젠 자식 집 문 앞에서도 남이구나 싶었습니다. 이젠 내 자식 집에도 찾아가기 전에 가도 되냐고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내 처지가 슬펐습니다. 가장 슬픈 것은 익숙한 곳에서 낯선 사람이 되는 일이다. 라고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빅터 위고가 말했습니다. 2. 며칠 장 본 반찬을 싸들고 갔는데 이 반찬을 풀어보지도 않고 구석으로 밀어놓으면서 이런 건 다 파는데 왜 싸우셨어요? 며칠을 고민하며 내 자식들 먹이려고 밤잠 설쳐가며 준비한 정성이 한순간에 짐처럼 느껴졌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짐이 된다는 사실만큼 슬픈 건 없다. 라고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. 3. 정성 없는 밥상에서 느껴지는 거리감.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. 엄마, 뭐 드시고 싶으세요? 며느리도 바빴는지 배달 음식 몇 가지를 놓더니 어머니 드세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. 손 하나 까딱 안 한 밥상 앞에서 내가 여기 온 게 맞나 싶더라고요. 우리 세대는 밥상에 마음을 담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. 정성이 안 느껴지는 밥은 그 집에서도 내 자리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반가운 손님이 아닌 것 같아 서운해집니다. 음식은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. 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. 4. 며느리의 표정, 사소한 말투에서 오는 서운함. 어머니 오셔서 정말 좋아요. 하지만 눈은 냉정하고 표정엔 긴장이 감도는 걸 숨길 수 없습니다. 그냥 예의로 하는 말인 거 엄마니까 다 보이더라. 그렇지만 어머니는 어색함을 푸시려고 칭찬 한마디를 건넵니다. 며느라, 내가 한 김치 참 맛있다. 아, 그거 산 거예요, 어머니. 요즘 누가 귀찮게 김치를 해요. 사 먹는 게 얼마나 편한데요. 며느리가 시큰둥하게 말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. 내 말이 귀찮았던 건가? 괜히 말 걸었나 싶었어요. 며느리가 미운 건 아닙니다. 그저 내가 한 말에 반응이 없고 가볍게 넘겨지는 순간 내가 이 집에서 불편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진정한 정은 말에 있지 않고 반응에 있다라고 중국의 철학자인 주자는 말했습니다.
나는 손님인가, 불편한 짐인가? 식사 후 어머니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려 하자. 어머니 괜찮아요. 앉아 계세요.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짜 사양이 아니라 불편함의 표현이 느껴졌습니다. 그래도 며느리가 어머니 쉬세요 하길래 소파에 앉았는데 며느리는 계속 집안일을 하고 아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. 쉬라고 해놓고 앉으라 해서 앉았는데 내가 더 불편하더군요.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이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. 식구라기보다 낯선 사람이 된 느낌, 그래서 그 자리가 더 불편해집니다. 진정한 환대는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. 라고 미국의 소설가인 헨리 제임스는 말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. 6. 하고 싶은 말, 해줄 말 하지만 하지 못하는 마음.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해봅니다. 너무 바쁜데 내가 와서 불편한 거 아니니? 아들이 말합니다. 엄마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불편하게? 그 말 한마디에 다시는 먼저 안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. 말을 꺼낸 내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고 이젠 그 집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편하겠다 싶어집니다. 그리고 마음엔 쓸쓸함이 남습니다. 진정한 정은 말에 있지 않고 반응에 있다. 중국의 철학자인 주자가 말했습니다. 7. 대화가 없는 시간,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. 식사 후 다들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켰습니다. 손주도 나와서 꾸벅 인사 한번 하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. 말 한마디 섞으려고 갔는데 거기서도 혼자더라고요. 거기 있는 것보다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나았어요.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집은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. 가족이지만 말없이 있는 그 침묵이 더 서럽습니다.孤独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소외감을 느낄 때 생긴다. 라고 러시아의 소설가인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. 8.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는 눈치. 오늘은 자고 갈까? 아, 침대 정리도 안 돼 있고요. 다음엔 미리 말씀 주시면. 그 말 뒤에 숨겨진 불편함 내가 모를 줄 아니? 아, 내가 이 집에선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존재구나. 어머니,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. 내일 일정도 있어서.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속뜻은 오늘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다. 어쩌다 운이 좋아서 자고 갈 때면 아들이 말합니다. 엄마, 내일 회사 일찍 가야 해서 좀 일찍 주무셔야겠어요. 애들 유치원도 있어서요. 그래, 늦게까지 있으면 민폐이지 싶어서 일부러 일찍 잤어요. 근데 괜히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. 물론 사정은 알죠. 하지만 너무 바쁘다는 티, 피곤하다는 말, 시간 재는 느낌. 그 모든 게 어서 가세요라는 말처럼 들릴 때 자식 집에 오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. 사람은 말보다 눈빛과 몸짓에서 진심을 느낀다. 라고 프랑스의 작가인 라 로슈프코는 말했습니다. 9. 다음에 또 오세요가 진심이 아니란 걸 느낄 때 집에 가려고 하자 아들 내외는 말합니다. 다음에 또 오세요, 어머니.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. 그리고 바로 문이 닫혔다. 근데 그 말투가 웃는 얼굴이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. 말은 웃으며 하는데 마음은 닫혀 있는 것 같았어요. 다음엔 정말 가지 말까? 그런 생각이 들었어. 사람 마음은 다 압니다. 말보다 느껴지는 분위기, 표정, 눈빛이 더 정직합니다. 그리고 그 무심한 배웅이 다음 방문을 망설이게 만듭니다. 나는 다시 그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? 말은 공허할 수 있지만 진심은 느껴진다. 라고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. 10.
그동안 내가 다 해줬는데라는 상실감. 나는 그동안 손주 다 키워주고 밥 해주고 뒷바라지 다 해줬습니다. 그래서 자식 집은 언제든 갈 수 있는 내 공간이라 믿었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. 그 집은 이제 내 자리가 없습니다. 그렇게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? 지금은 손주도 집안일도 내 마음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내가 그 집에서 점점 남이 되어가는 기분. 그게 가장 슬프고 서글픕니다. 가장 깊은 사랑이 때로는 가장 조용히 버려진다. 라고 영국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.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. 그 마음은 계산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. 하지만 그 사랑이 늙어가는 부모의 허전한 마음까지 채워주진 않습니다. 자식 집에 갔다가 말없이 쌓여버린 눈치와 거리. 그 속에서 우린 생각합니다. 이제는 가지 않는 게 서로 편하겠지. 하지만 어머니, 아버지, 당신이 틀린 건 아닙니다. 그저 시대가, 문화가, 대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. 당신은 여전히 자식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. 다만 그 마음을 예전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을 뿐입니다. 이제는 자식 집도 내 집이 아닙니다. 마음대로 가기도 어렵고 갔다 와도 허전함만 남는 공간. 하지만 그 아픔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. 부모가 자식에게 주었던 그 수십 년의 무조건적 헌신은 결코 사라진 게 아닙니다. 그저 표현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. 지혜와 웰빙은 그런 당신의 마음을 기억합니다.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. 이 영상 하나로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자식 집에 괜히 갔나 싶고 또 가긴 싫고 순간이 있으셨나요? 그 서운한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. 서로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나누면 그것이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지혜와 웰빙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